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오늘은 신문기사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종부세 30% 증가 예상. 그러니까 상세 내역을 읽어보면 쉬워요. 내년에 이제 슬슬 계획을 짜야 되는데 내년에 들어올 세수,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지 계획을 짜는데 그 근간 자체가 증시, 그러니까 주식은 내려가고 부동산은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이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공무원분들이 멍청하다, 현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이제 직접 뵌 적도 있지만 특히 뭐 행시 정도 패스할 정도면 저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행시를 많이 준비해서 혹시 내가 준비할 만한가 해서 친한 친구 책을 그래도 한 2주 정도인가? 그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좀 간을 봤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순간 전 깨우쳤어요.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행시나 5급 있잖아요. 사시나 행시나 외시 패스하신 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좀 존경하거든요. 그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저도 이제 공부로 한번 승부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격이 달라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떼어내고 어떤 모든 욕구를 참아내고 마지막 그 운까지 작용해야 되는 그 승부에서 승부를 본 거거든요. 그분들의 인격과 모든 걸 떠나서 그 도전과 성과물에 대해서는 전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되게 많아요. 기재부는 정말 영리한 분들 많거든요. 저도 뵌 적이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알고 있다. 왜냐면 이분들도 집이 있고 기재부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감정원 그리고 정말 유수한 인재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공무원분들이 멍청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어딘가에. 왜냐면 일이 편해서 도태되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은 날방 깐단 말이에요. 일 많을 때는. 근데 이분들이 내년 국세 수입을 총 338조 6천억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 자체가 오른다는 전제 조건 하루 짠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종부세가 30%나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부세가 30% 오른다는 건 원래 종부세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30%나 오를 리가 없거든요. 종부세가 30%가 오르려면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줘야 돼요. 많이. 그럼 기재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엇박자가 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 분들이 너는 또 이게 어디선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니까 얼씨구나 퍼왔구나 라고 얘기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변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주장이 변한 적이 없고 아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고로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부동산이랑 영역을 선택한 이유 중에서 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있죠.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왜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소득세가 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주택과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재화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냥 종합소득세에 얹히면 돼요. 아시죠? 분리과세입니다. 양도세는 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실 처리가 안 돼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물론 1년 동안에 양도세를 합산시켜서 마이너스 부분을 충당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란 개념 자체가 부동산이란 재화와 토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 안 써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팔아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일반적이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집을 사서 세를 놓던 내가 직접 살던 토지를 사서 내가 직접 쓰던 주차장으로 쓰던 일반적으로 사서 마이너스가 난다? 살까요,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안 사죠. 첫 번째로 안 사면 누가 새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정리해 볼게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재화는 시장에 아무도 공급하지 않아요. 국가가 직접 하면 되지만 자유시장에서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돈을 거기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국가가 그걸 공급을 못할까요?
그렇죠. 세금이 징수가 안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요? 누군가 사죠. 그럼 누군가 또 새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세금이 들어오면 국가가 이거에 보조를 맞출 수는 있지만 제화가 가격이 내려갑니다.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는 건 누가 공급도 안 하죠. 공급도 안 하고 거래도 없으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돈으로 공급을 하냐고요. 여러분한테 돈 뺐으면 뺏길 거예요. 여러분한테 당장 500만 원씩 뺏는다 그러면 개거품 물걸요? 절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인플레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자산을 거래하게 만든 다음에 그 수요가 높으면 신규 공급이 쏟아지고 그 신규 공급 과정에서 국가 LH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듬뿍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차익이 너무 크니까 양도세, 제초안, 기타 여러 가지 이 세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금 제도 그 어디에도 이 재화, 토지와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할 거란 전제 조건이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 재화는 사면은 마이너스가 나. 주로 대부분의 사람이 10명이 이걸 샀으면 7명은 마이너스를 봐. 그런데도 국가를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이걸 사.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지. 앉아서 1년에 한 1,000만 원씩 까먹지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부분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도 마이너스세가 있어. 이 손실을 보존해 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까? 토지를 샀다가 국가를 위해서 토지를 썼어요. 그리고 토지가 마이너스가 떠. 그럼 손실을 메꿔줘요? 내가 아파트를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데 마이너스가 떴어요. 국가가 손실 보존해줘요? 안 해주죠. 그런 세금 제도가 없죠. 그런데 왜 거꾸로 차액이 나면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깁니까? 그렇죠. 국가 운영 자체가 한오백이 쓴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한 두 번만 읽어보세요. 그 책. 괜찮아요. 지루하긴 하지만.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돼요. 왜 일으켜야 되느냐? 자, 국가가 다리를 짓고 공항을 짓고 더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여러분한테 뺏을까요? 뺏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돈을 재난지원금 25만 원 나눠주는 건 쉬웠죠. 여러분한테 아무 이유 없이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거들라 그러잖아요.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25만 원씩 갑자기 거두면. 안 되잖아요. 표가 날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찍어내요. 채권을 찍어내든 화폐를 찍어내든 찍어내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돈으로 다리도 짓고 공항도 지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나라를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공항 지을 때, 다리 지을 때 나라가 다 합니까? 민간이 또 끼죠. 그리고 공항 짓고 다리 짓고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 만들라고. 도시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땅은 닦죠. 땅 닦으면 어떻게 돼요? LH가 건설사에 팔죠. 건설사가 분양하죠. 분양받고 지을 때 은행 대출 받죠.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죠. 그것도 팔죠. 세입자한테 주죠. 그럼 세금 거치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세금 체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고위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솔직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떨어진다는 기준으로 만들어서도 저는 할 말 없어요. 뭐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발표도 중요하고 신문기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예요. 여러분, 기획재정부는 힘이 막강하고 한국의 살림을 맡고 있는 브레인 기관이에요. 여기서 종부세 30% 증가를 예상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년에 종부세가 30%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똑같고 부동산 시세가 똑같은데 종부세가 30%가 늘어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30%가 안 늘어나요. 종부세가 6%가 맥시멈인데 어떻게 30%가 늘어나요, 여러분? 6%가 맥시멈인데 맥시멈 자체가 법인으로 갖고 있어도 7.2%가 맥시멈이에요. 20% 가산해서 30%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동산이란 재화가 한국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도 약간 좀 덜컹거릴 수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면서 세금도 거치고 기업도 살고 개인도 그 거래 활동을 하면서 또 세금을 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이미 정착이 돼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의견이 다른데 기사에 드러나는 것만 좀 다를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